이런 학교들이 의대가 셉니다. 이런 학교들이 의대가 셉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주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나요? 제가 이제 아주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아주대는 굉장히 수학을 많이 반영한 학교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특히나 의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 아주대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죠. 목차를 한번 볼까요? 주요 변경사항하고 지원 자격,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살펴볼 거고, 전형별 모집 인원 살펴볼 거고, 그다음 전형 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전형 안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어떤지, 그로 인해서 학업부사 전형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치면 이제 에이스 전형이라고 하는데 아주 에이스 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 되게 오래된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다사인재 전형은 재작년부터 들어온 전형이죠. 그래서 이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SW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나머지 전형은 제가 이제 크게 따로 분석할 부분은 없어요. 그 전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입학처마다 이제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 전형에 해당합니까 하는 부분은 입학처에 꼭 확인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고른계 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학에서는 포섭이 되고 어떤 대학에서는 포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2차 전형은 한번 훈련 정도로 검토하고, 아주대는 일단 논술이 좀 유명합니다. 또 수리 논술이 반영되는 걸로 이과에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장학 요거죠. 그래서 장학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진 않을 거니까 밑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변경사항 한번 볼게요. 지금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축소됩니다. 66명이 상당히 유의미한 축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선발로, 예전에는 비교과 출결과 봉사를 반영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폐지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기존의 교과 100을 출결과 봉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트렌드랑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업부사 교차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돼. 그리고 예전에 교과 전형을 뽑던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과 졸업자 특별 전형이 정시로 빠졌습니다. 종합 전형은 어떨까요?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축소됩니다. 8명 정도라 그렇게 유의미한 변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의 제한이 전면적으로 폐지돼서 국외고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제휴국민 전형은 요번에 대박 날 거다 얘기를 했죠. 제휴국민 전형을 쓰시는 분들은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인 수시 플랜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SW 융합인재 전형은 신설을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신설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명식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인재상은 SW 역량과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량과 역량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사인재 전형은 많이 좀 축소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0% 정도 축소됐잖아요. 다사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는 학종으로 좀 유명한데, 그래도 일반 면접을 보는 학종으로 선발을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른계 원투가 합쳐서 지금 104명 정도고요. 논술은 역시 약간명 감원을 했는데 금융공학과에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고사를 본다고 하네요. 아주대 수리 논술고사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가르칠 때 10년 전, 12년 전쯤에 수리 논술 가르쳐 봤는데요. 그때 아주대 가르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도 정말 문제가 어려웠죠.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지원 자격,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로는 학업부사 전형 요거 하나뿐이고, 종합전형으로 전체적으로 다 뽑고 그다음에 논술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업부사 전형은 일반고, 자율고, 과고, 외고, 국제고 쓸 수는 있으나 결국 내신을 되니까 얘는 쓸 수 있어도 사실은 내시상 무조건 잘립니다. 대신에 졸업연도가 3수생까지만 되는 것 같네요. 2018년 2월부터 되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보시면 에이스 전형은 3수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에이스 전형 의예과 3수생 합격시켰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그 학생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면모를 좀 보여줬을 때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3수생인데도 불구하고 에이스 전형으로 의예과 합격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새로 신설된 SW 융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에이스 전형과 같은데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고요. 다사인재 전형 또한 에이스 전형과 달리 검정고시의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체크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을 좀 살펴보면 농어촌이나 특성화 고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외고, 국제고, 영재고, 예수고, 체육고는 못 쓰겠죠. 왜냐면 이거 특목고니까요. 특목고는 애초에 그 농어촌에 있다고 해서 실제 농어촌인 건 아니죠. 인가대안학교랑 국외고도 둘 다 못 쓰게 돼 있네요.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농어촌이나 특성화고졸에 이 인가대안학교 특성화고를 포함시킬 것이냐, 인가대학교와 국외고를 포함시킬 것이냐, 이거는 다 달라서 이렇게 모집 요강을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요 농어촌이랑 특성고졸로 쓸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니까요.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쓸 수 없고 여기 마이스터고랑 특성고일 거예요. 네, 여기 맞죠? 마이스터고랑 특성고만 쓸 수 있다. 고등학교로는. 논술 전형은 지금 나이 제한 같은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이라 하더라도 뭐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죠? 전형별 전형 요소를 살펴볼까요? 일단 학업수사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자소서나 정선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량평가라서 사실 그냥 그 생기부 내에 있는 성적만 들어간다. 몇 등인지 뭐 그래서 뭐 Z점수는 어떻게 나온지 뭐 이런 것들까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이스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들어가고요. 당일 정성평가고요. 정량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확인과 인성 면접을 같이 보게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별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원래 최저가 없고 의학과만 최저가 있다. 근데 4합 5인데 수학은 가여야 하고 과탐은 2과목 평균으로 처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량평가를 하는 거는 이 학업수사 전형뿐이고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정서평가입니다. 정량평가나 정서평가나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다 아시는 것들이라서 전형별 반영 비율 한 번 더 체크하죠. 지금 학업수사 전형은 일괄로 교과 100이고요.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고 선배수 선발해서 70, 30, 즉 우리가 자주 배우는 학종 기본형이네요. SW 융합인재 전형도 학종 기본형인 게 확인이 되고요. 다사인재 전형은 학종이긴 하지만 면접이 없는 학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뭐 서류 내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소서는 내야겠죠. 고른기의 전형은 지금 1번과 2번, 고른기 1과 고른기 2가 둘 다 일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은 3배수 면접, 제시타 특별 전형 또한 3배수 면접. 일단 다 3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논술사 전형은 교과를 20%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수리논술의 반영률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수리논술을 잘 보면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국외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이렇게 나옵니다. 국외고 학생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학종에서 다 풀어줬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써도 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써도 여러 가지 뭐 보완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해예요. 올해는 좀 국외고 학생들은 제대로 좀 아는 곳에서 체계적인 관리로 꼭 올해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계공학과, 아주대 기계공학과 진짜 세죠. 근데 이제 주로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혹은 뭐 논술, 요 전형이 있으면 메인 전형끼리의 그 인원수를 비교하면서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공학과는 학업수사 전형의 비율이 커요. 그러면 이 학과에서는 산업공학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업 우수, 그러니까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오히려 기계공학과의 경우에는 학업 우수자보다 에이스 전형이 2배 이상 많죠. 이건 이제 전공적 합성을 더 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뽑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나 건설시스템공학과 같은 몇몇 학과들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전형으로 어떤 스타일을 선발하기 원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논술이 없는 대신에 아주 에이스 전형이 약 그 학업수사 전형의 3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전공적 합성을 중요시 여길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전자공학과의 경우에는 논술수사 전형이 오히려 40명이고 학업수사 전형이 35명으로 에이스 전형도 많이 뽑긴 하지만 전체적인 배분율을 봤을 때는 이게 약 30, 40%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공학과의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그냥 내신 좋은 학생들이나 뭐 시험 잘 치는 학생들이 들어와도 괜찮다. 뭐 그런 학생들이 전자공학을 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배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원수가.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지금 논술이 없죠. 논술 없이 에이스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학업 수자가 14명 있고요. 그러니까 에이스 전형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공적 합성 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디어 학에 대한 전공적 합성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전공과 그 다음에 어떤 뭐 발전 가능성을 어필해서 에이스 전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주 에이스 전형에 있는 의학과를 살펴보시면 지금 의학과는 아예 학업수사 전형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의학에 맞는 전공적 합성이 필요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논술로도 10명 뽑을게.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대 간호학과도 굉장히 세죠. 의대가 워낙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간호학과도 같이 세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그 아주대 병원이 있으니까 대학 옆에 바로 병원인 데가 어디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주대 옆에 바로 아주대 병원이 있고 한양대도 한양대 부지 내에 한양대 병원이 있죠. 이런 학교들이 의대가 셉니다. 보시면 이쪽이 지금 교과, 이쪽이 종합, 이쪽이 논술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이 문화 콘텐츠 학과의 경우에는 오로지 아주 에이스 전형, 즉 학종으로만 선발하고 교과 전형 아예 선발도 안 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잘하는데 교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화 콘텐츠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 경쟁률을 보면 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아예 없는 학과의 경우엔 경쟁률이 아예 노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축학 전공은 5년제, 건축공학 전공은 4년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드 모양은 교직 과정이 설치된 전공이라고 하는데 아까 간호학과와 영어영문학과, 불어영문학과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2학년 진급식 교직 이수자를 선발한다고 하니 1학년 때 그 성적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심화 과정에서 심화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복수 전공 이수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있는 동글뱅이 2개가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운영 전공에서 반드시 심화 과정 이수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전형 일정을 보시면은 9월 10일 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 있고 서류 제출은 좀 늦게까지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일주일 정도의 거리가 있네요. 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단계 합격자는 10월 15일에 알려주는데 이건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의 경우에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 아주에이스, 그러니까 이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얘네들은 11월 12일에, 그 다음 제가 많이 보내는 요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면접 발표일 자체를 12월 6일에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면접을 언제 보느냐? 골 때려요. 와,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사실이야? 다시 확인해봐. 막 그런 정도로 독특했는데, 이날, 발표를 하고요. 면접자를 발표해주고 바로 다음날에 면접 보는데 보세요. 이거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6일 저녁에 발표해주고 다음날에 와서 면접 보래요.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준비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이날 바로 가서 면접 못 보겠죠. 그래서 미리 자소서 하실 때 준비 1차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까다롭죠. 어차피 경쟁률도 높은데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학교 없긴 한데 이 12월 6일에 면접자 발표한 이유는 사실 12월 6일이면 웬만한 학교들이 아예 최종 발표가 나버려요. 최종 의대 합격 발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진짜 면접에 올해들만 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네, 최종 합격자들이 쭉 발표가 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는 제가 워낙 잘 보내고 준비시킨 애들이 100% 합격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준비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수학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은 제가 준비를 안 시켰습니다. 수학의 성적이 막 2등급, 3등급 있는 학생들은 의대 자체가 아주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주대 의대에 굳이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준비를 실제로 시킨 아주대 학생들은 전부 다 합격이 됐다는 거. 네, 그래서 학생부 반영반응법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